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도 기권과 날씨 복습을 이어서 하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 나와 있는 거 제목을 보니까 날씨의 변화죠. 자, 이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오늘 똑같이 또 기단이라는 걸 먼저 정의하고 시작하네요. 자, 우리 기단이란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넓은 범위, 한 곳의 지역적인 곳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 걸쳐서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 비슷한 거대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단은 어떻게 써요?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자,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보니까 그쵸. 여기 양쯔강 기단이 있고 북태평양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우리 특성을 한번 봅시다. 자, 북태평양 기단은 따뜻한 바다, 남쪽 바다에서 만들어진 공기의 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바다니까 다습할 테고요. 습도가 많을 테고 그리고 온도가 따뜻한 데서 만들어졌으니까 높을 거예요. 양쯔강 기단은 어떻죠? 이거는 육지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 바다보다는 건조하죠. 그리고 어때요? 남쪽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따뜻할 거예요. 그래서 온난 건조가 되겠죠. 자, 시베리아 기단은 육지니까 건조하고요. 북쪽에서 찬 지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한랭 건조겠죠. 자, 오우츠크의 기단은 어때요? 바다죠? 바다니까 다습은해요. 그런데 어때요? 한랭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4개의 기단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봤는데 얘네들이 어떻죠? 만들어진 장소의 성질에 따라서 이거의 특성들, 기온과 습도의 특성들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자, 우리한테 어떨 때 영향을 주로 주는지를 보면 자, 우선 북태평양 기단이 있죠. 얘와 오호츠크의 기단은 여름과 초여름에 영향을 준대요. 자, 그러니까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만나서 서로 부딪혀서 그 힘이 거의 비슷하게 서로 밀리지 않을 때 우리 그때가 어떻죠? 이때가 장마가 형성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름의 대부분은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겠죠. 전체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봄이 됐고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되면 어때요? 양쯔강 기단에서 영향을 주고 자, 겨울을 영향을 주는 건 누구?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테이블처럼 양쯔강 기단이 봄과 가을을, 북태평양 기단이 여름을, 오우츠크의 기단이 초여름과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자, 우리 다음 전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전선이 뭔가 한번 보면요. 지금 이거예요. 전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하죠. 뭘요? 전선면이라고 얘기해요.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있어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요. 그럼 어때요? 어떤 면이 생기겠죠. 만나서 생기는 그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요. 이 전선면과요, 이 지표면, 땅바닥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선이 하나 생기겠죠? 이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전선면과 전선에 대한 용어를 정의했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말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전선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이에요. 자, 한랭 전선은 어떤 건지 봅시다. 밑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여기 따뜻한 공기가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찬 공기가 있죠. 자, 찬 공기가 이렇게 쭉 와서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해 와요. 그래서 이동하여 따뜻한 공기 아래로 파고들어요. 자, 더운 공기는 찬 공기와 만나면 어때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예. 그러니 어때요?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들죠. 그래서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지니까 어때요? 더운 공기가 급박하게 밀려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 더운 공기가 갑자기 위로 솟아올라니까 여기가 어떻죠? 구름이 형성이
아래부터 높게 형성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이렇게 구름이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이런 구름이 생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죠. 자, 온난전선은 어떤가 볼까요? 온난전선은 찬 공기가 있는데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지나가요. 온 거죠. 그럼 어때요? 위를 타고 올라가겠죠? 그러니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부드럽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구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아주 얇지만 거리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구름이 형성이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를 봅시다. 한랭전선은 어떻죠? 급하다. 자,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밑으로 파고드니까 더운 공기가 위로 확 솟아오르니까 전선면이 어때요? 급박하게 올라가죠. 온난전선은 찬 공기 위를 더운 공기가 타고 올라가니까 부드럽게 완만하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래서 한랭전선에 지금 형성되어진 아래부터 위로 두텁게 쌓여져 있는 구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적운형 구름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온난전선에서 생겨지는 광범위한 넓은 지역에서 얇게 형성되어지는 구름을 층운형 구름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배우고요. 자, 적운형 구름은 어떻죠? 소나기로 강한 비가 내리겠죠? 자, 층운형 구름은 어때요?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비가, 바람에 따라서 이 지역은 고정되어 있는데 이 바람에 따라서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넓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비가 지속적으로 오겠죠. 그렇지만 어때요? 비 자체는 좀 약한 비가 지속적으로 오겠죠. 강수구역은 한랭전선은 좁은 구역에 소나기로 확 오고 온난전선은 넓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약한 비가 오더라. 자, 이동속도는 한랭전선이 좀 빠르다고 해요. 그리고 온난전선은 느리다. 자, 이 특성들에 대해서 우리 잘 한번 봐두도록 해요. 자, 이게 특성들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폐색전선, 정체전선, 이런 특징을 가진 애들이 나와요. 폐색전선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난전선보다 이동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죠? 한랭전선이. 자, 그래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과 만나서 겹쳐져서 생긴 전선이에요. 자, 한랭전선이 점점 빨리 다가오고 온난전선은 천천히 가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과 어느 순간에 겹쳐지겠죠? 그래요. 겹쳐지면서 어느 순간에 전선은 소멸되겠지만 여하튼간에 이때를 폐색전선이라고 한다. 자,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두 기단이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생기는 전선. 장마전선을 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여름, 초여름에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 만나서 그 세력이 비슷해서 서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뭐가 오죠? 비가 막 쏟아지죠. 그게 정체전선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배우고요. 자, 세 번째로 이제 기압과 날씨가 있는데 기압과 날씨,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날씨에 기압이 영향을 주더라. 그 원인이 되더라. 기압을 가지고 알 수 있더라. 이 말인 거죠. 자, 기압은 크게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고기압이라 한다면 이 말이에요. 기압이 높다. 고기압. 그러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고요. 저기압은 어때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을 저자를 써서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에요. 자, 바람은 어떻게 볼까요? 고기압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배웠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잖아요. 저기압에선 바람이 들어오고요. 고기압에선 바람이 불어 나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반구를 중심으로 본다면 고기압은 어때요? 고기압에선 시계의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리고 저기압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가더라. 자,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을 딱 틀어가지고 개수대를 통해서 내려가는 걸 보면 어떻게 내려가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내려가죠? 혹은 변기물을 내려도 어때요? 내려서 들어갈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들어가요. 자, 그 힘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는 코리올리의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거를 자세히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어떻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하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코리올리의 힘에 대한 것과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 되어지는 것 한번 설명했었죠? 예. 자, 그래서 어때요? 저기압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가요. 자, 그럼 남반구에서는 어떨까요? 저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겠죠. 남반구에선 반대로. 예. 그렇지만 우리가 북반구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북반구에 사니까 저기압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들어가더라. 자, 그 다음에 고기압에서는 어때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더라. 자, 고기압은 어떤가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죠. 그러니 어때요? 위에서부터 공기가 쭉 내려와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강 기류가 발달해 있겠죠. 저기압은 어때요? 저기압으로 모이죠? 그러니까 모인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상승 기류가 발달하겠죠. 자, 고기압은 구름이 없고 날씨가 맑다. 저기압은 어때요? 아래에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어때요? 구름이 형성되어지죠. 그래서 구름이 형성되고 흐리거나 비 또는 눈이 오겠죠. 구름에서 내려올 때의 그 날씨 온도에 따라서 눈이 되거나 비가 되거나 하겠죠. 자, 여하튼 뭐 이런 내용들을 배워요. 자, 그 다음 온대 저기압이라고 우리나라 주변에 성질이 나타나는 거가 있는데 주로 이 중위도 지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특별한 이름을 온대 저기압이라고 한다. 특징은 중심에서 어때요? 남쪽, 서쪽, 남서쪽에서는 한랭 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 남동쪽에서는 온란 전선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랭 전선이 어떻죠? 온란 전선보다 빠르죠? 그러니 얘가 점점 다가와서 두 개가 사이가 좁아지죠? 좁아지다 보면 누가 된다고요? 폐색 전선이 되었었던 거였죠. 자, 그런 내용들을 아까 배웠던 거와 같이 얘기를 하면 여기 그림 나와 있네요. 자, 온대 저기압 주변의 날씨를 이렇게 쭉 해서 보여주고 또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게 이게 온대 저기압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때요? 남쪽, 동쪽에 온란 전선이 있고요. 남쪽, 서쪽에 한랭 전선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죠. 이동해 가면서 속도가 빠른 한랭 전선이 점점 온란 전선 쪽으로 다가가더라. 자, 여기 A지역은 어디죠? 온란전선의 앞쪽. B지역은 어디예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 C지역은 어디요? 한랭전선의 뒤쪽. 자, 그쪽에서의 기온과 날씨가 좀 있을 거예요. 우리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C지역이에요. C지역을 먼저 보면 여기는 한랭전선의 뒤쪽이에요. 자, 그러니 어때요? 여기서는 자, 우리 한랭전선의 뒤쪽에서 어땠죠? 저군형 구름이 형성되면서 소나기가 내렸죠. 그러니까 C지역에서는 소나기의 비가 내려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밑을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C지역에서는 어때요? 지금 지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바라본다면 찬 공기가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낮아요. 그러니까 C지역에 대한 걸 우리가 배운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B지역을 봅시다. B지역은 지금 어때요? 따뜻한 공기가 있죠. 그러니까 찬 공기가 밑에 파고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B에서 어때요? B 공기가 A 쪽에 있는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온란 전선이 형성되어졌던 거고요. 여하튼 B지역에서는 지금 어때요? 기온이 따뜻한 공기니까 높다. 그리고 어때요? 날씨는 비가 안 오잖아요. 맑아요. 자, A지역 봅시다. 온란 전선의 앞쪽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타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 층운형 구름이 형성되어지고 이쪽에서는 지속적이고 약한 비가 내리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날씨의 변화. 이게 날씨가 우리가 어때요? 이 기압에 따라서 날씨가 변화되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일기도라는 거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 지역의 동일 시각, 대기 상태를 수집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 지도예요. 그게 일기도예요. 같은 시각에 여러 지역의 대기의 상태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기도를 보면 어때요? 아, 일기도를 보면 이곳의 날씨가 어떻다, 어떻게 되어질 거다, 이걸 예측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계절별 기압 배치 및 날씨의 특징을 보면요. 봄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서 날씨가 자주 바뀌어요. 여름엔 어때요? 남고 북저형의 기압이 배치된다.
자, 남고 북저형의 기압이 여름에 배치된다라는 건 뭐죠? 남쪽에 뭐가 있죠? 바다죠. 북에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북엔 육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름에는 어디가 더 덥죠? 육지가 더 덥고 바다가 더 차갑잖아요. 우리가 그 비열 때문에 이걸 알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어때요? 더 따뜻한 곳에서 어떻게 해요? 상승 기류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고요. 그러니 어때요? 바다에 있는 남쪽이 고기압이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쪽이 고기압이다. 그래서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 북쪽이 저기압이고 남쪽이 고기압인 기압 배치가 된다라고 지금 여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름에는 어때요? 무더위와 열대야가 그래서 나타나죠. 자, 가을은 어때요? 또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요. 그래서 맑은 하늘이 자주 나타나고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죠. 자, 겨울은 어떤가 봅시다. 자, 겨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겨울엔 어디가 더 따뜻해요? 바다가 더 따뜻하죠? 비열의 차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 우리가 그 앞에 절에서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죠? 자, 겨울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서고 동저형. 자, 서쪽에 뭐가 있죠? 서쪽엔 바다죠? 동쪽엔 어때요? 잘못 말했네요. 서쪽은 어디예요? 육지죠? 동쪽은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보면 서쪽은 육지고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죠. 물론 일본이 조그맣게 있지만 여긴 바다죠. 그죠? 대부분이. 그러니 어때요? 따뜻한 바다고 이쪽이 육지가 차요. 그러니 어때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죠. 그러니 육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기압이 높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쪽이 고기압이고 동쪽이 저기압인 기압 배치다. 그리고 한파와 폭설이 나타나더라. 자,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간단하게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이거. 전선을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요. 한랭전선은 우리 어떻게 나타냈죠? 직선을 쭉 긋고 파란색으로 삐죽 이렇게 산 모양으로 표시해요. 이게 한랭전선이에요. 이 산 모양으로 표시된 쪽으로 어때요? 얘네가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온난전선 봅시다. 온난전선 어때요? 따뜻한 바람이니까 빨간 색깔로 표시하고요. 그리고 어때요? 따뜻한 바람이니까 부드러운 원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은 이렇게 원으로 표현하고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얘네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이 원의 방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그림을 표시하는 걸 봤고요. 자, 정체전선은 어떻다고요? 두 개의 기단이 맞부딪혀서 서로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전선처럼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체된다 그래서 정체전선인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 세력이 맞닥뜨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산이 있고 이렇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둥그런 반원들이 그려지는 이런 형태로 기호를 사용하더라. 자, 회색 전선은 어떻다고 그랬죠? 온난전선이 천천히 가고 한랭전선이 빨리 와서 두 개가 딱 겹쳐져 버렸어요. 그러니 어때요? 같은 방향으로 산이 올라와 있고 동그라미가 올라와 있겠죠? 이게 회색 전선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보고 갑시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인데 고기압에서는 어떻죠?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죠. 하강 기류와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가더라. 자, 저기압에서는 어떻죠?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서 상승 기류가 형성되더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온대 저기압, 우리나라 1기도와 온대 저기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하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온대 저기압에서 이 부분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지금 어떻죠? 여기 따뜻한 공기가 가운데 있고 찬 공기가 파고들면서 여기 한랭전선이 형성되고 여기 온난전선이 형성되어지죠? 자, 그 상황에서 우리 한번 봅시다. 한랭전선이 빨리 다가와서 온난전선은 천천히 가면서 두 개가 맞닥뜨려져서 회색전선이 되어졌어요. 자, 회색전선이 되어졌으면 이 지표면에서 지금 어때요? 이게 지표면의 관점이에요. B는 거의 없어진 거죠. 그죠? 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요 C에 있는 점과 A에 있는 점에 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맞닥뜨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B 지역은 사실적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좌측에 있는 찬 공기와 우측에 있는 찬 공기가 서로 밑에서 만나죠.
그러니 어때요? 지표면에 전부 찬 공기예요. 그리고 지상이 그 다음에 위쪽이 전부 따뜻한 공기예요. 그러니 어때요? 안정되죠. 이미 따뜻한 공기가 다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전선은, 회색 전선은 없어지겠죠. 소멸하겠죠. 자, 우리가 그러한 사실도 확인하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합시다. 자, 봅시다. 그림은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기단 중 대륙에서 생성된 기단. 자, 대륙에서 생성된 기단과 해양에서 생성된 기단을 구분 지으려면 뭘로 구분해야 될까요? 습도죠. 습도를 육지에서 생성된 건 습도가 적을 테고 바다에서 생성된 건 습도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습도가 적은 애들 B와 D는 육지. 그러니까 가에는 B와 D, 나에는 A와 C. 그러니까 이거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번은.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A부터 C 기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A 기단과 C 기단이 만나면 우리나라의 장마 전설을 형성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조금씩 써주는 게 좀 좋겠네요. 그죠? 한번 써줘 봅시다. 자, A 기단은 지금 어때요? 습도가 높고요. 기온이 낮아요. 그럼 얘가 누구? 오호츠크해죠. 그 다음에 C 기단은 어때요? 습도가 높죠. 그리고 기온도 높아요. 그럼 얘가 누구? 북태평양 기단인 거죠. 자, 그러면 B 기단은 어때요? 습도도 낮고요. 기온도 낮아요. 그럼 누구? 얘가 시베리아 기단. D는 어때요? 기온은 높아요. 습도는 낮아요. 얘가 양쯔강 기단이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얘 표를 보고서 A, B, C, D한테 이제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자,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보면 자, A 기단과 C 기단이 만나면 장마전선, A와 C, 그쵸? 얘가 장마전선 맞아요. 기억 맞겠고요. 니은, B 기단은 춥고 건조한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더라. B가 뭐예요? 시베리아죠. 그러니까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더라. 맞네요. 디귿, 우리나라 여름 날씨는 C 기단의 영향을 받아 무덥고 습하다. C 기단이 뭐죠? 북태평양. 예, 맞겠네요. 그러니 2번의 답은 뭘까요? 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자, 이건 지우고요. 자, 우리 다음 3번 가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은 따뜻한 공기가 이동하여 찬 공기와 만나 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봅시다.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위를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전선면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 완만하게 타고 올라가죠? 자, 이게 뭐였죠? 층운형 구름을 만들고 또 그리고 얘가 뭐였죠? 온난전선을 만들었죠? 표시도 잘 돼 있고요. 자, 1번 온난전선이다. 맞고요. 2번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죠. 3번 전선면에서 적운형이 아니죠. 층운형이죠. 층운형이라는 게 이게 계단 올라가듯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층운형일 거예요. 적운형은 뭐죠? 구름이 쌓였다. 아래부터 위로 높이 쌓였다. 그래서 적운형. 우리 한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3번이 틀렸네요. 4번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우리 여기 지표면에 누가 여기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전선면이 이렇게 통과해요. 그러면 누가 오죠? 따뜻한 공기가 오겠죠? 4번 맞고요. 5번 전선의 앞쪽에서 지속적인 약한 비가 내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봤고 4번 가봅시다. 자, 그림은 이번엔 한랭 전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삐죽삐죽하고요. 찬 공기가 파고드니 따뜻한 공기가 위로 확 솟아오르면서 적운형을 만들고 있죠. 구름을.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전선 통과 전에는 기온이 낮다. 자, 여기서 봅시다. 전선이 통과하기 전에는 요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현재 따뜻한 공기죠. 그러니 기온이 낮지 않아요. 자, 기온이 낮고 소나기가 내리는 건 뭐예요? 전선의 뒤죠. 그러니까 전선 통과 후겠죠. 자, 니은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고요. 적운형 구름이 생성된다. 자, 이거 맞고요. 디귿 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기온이 높아지고요.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높아져요. 찬 공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낮아지겠죠. 날씨가 비가 와버리죠. 그러니까 4번의 답은 2번. 자, 5번 북반구의 고기압 중심부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과 공기의 연직 운동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고기압이니까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하강 기류를 가질 거예요. 하강 기류 갖고 있는 애 누구죠? 1번, 4번, 5번이네요. 자, 그래서 공기가 안에서 바깥으로 불어 나갈 텐데 어떻게 나가더라? 나갈 때는 시계 방향으로 나가더라. 그러니 답은 5번의 1번. 자, 6번 그림은 온대 저기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E 중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건 어디예요? 한랭전선의 뒤 C 지역이겠죠? 예. 그 다음에 기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때요? 어디예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요 사이에 있는 D죠. D 지역일 거예요. 자, 6번까지 풀었고요. 자, 7번, 8번. 가와 나의 전선의 이름. 자, 이렇게 지금 온대 저기압이 형성되어졌잖아요. 가가 누구죠? 한랭전선. 나가 누구? 온난전선. 자, 그렇게 이름 써주면 되겠네요. 자, A부터 B의 수직 단면들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가운데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요. 예, 찬 공기가 좌측에서 밀고 들어오죠. 자, 그런데 여기 1번에서는 좀 어때요? 따뜻한 공기가 어때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왼쪽에서 불어서 서로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되어져 있죠? 이렇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이것도 아니죠? 자, 그러니 우리가 맞는 걸 고른다면 4번일 텐데 4번을 봅시다. 가운데 따뜻한 공기, 좌측과 우측에. 자, 8번에 4번도 틀렸네요. 이게 따뜻한 공기가 아니잖아요. 8번에 5번이 맞겠네요. 자, 5번을 보니까 어때요? 가운데 따뜻한 공기, 좌측과 우측에 찬 공기가 있죠? 자, 그래서 좌측에 있는 찬 공기가 가운데 있는 따뜻한 공기의 밑을 파고드니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솟아오르죠. 자, 그 다음에는 온난전선에서는 어떻죠? 우측에 있는 찬 공기를 조금 더 좌측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온난전선을 형성하죠.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9번 그림과 같은 일기도가 나타나는 우리나라 계절의 날씨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보니까 어때요? 바다의 고기압이죠. 그러니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 어때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바다가 좀 차갑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지가 따뜻하다는 거잖아요. 육지에서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육지가 따뜻하다고요. 자, 육지가 따뜻하고 바다가 시원해요. 자, 이때가 언제죠? 여름철이죠. 여름철. 여름철이니까 이때는 뭐가 나타날까요? 주로 이때 나타날 것들은 우리가 덥겠죠. 무더위 있을 테고요. 한파는 겨울일 테고 첫설이 겨울일 테고 황사 봄, 꽃샘추위 봄, 열대야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기역과 비읍 정도쯤 되겠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전 서논술형 문제 앞쪽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제 우리가 설명 듣고 이렇게 문제 푸니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 우리 실전 서논술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차고 건조한 A 기단이 따뜻한 바다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뜻한 바다를 지나고 나면 A 기단의 성질은 어떻게 변하는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공기가 그 지역에 영향을 받겠죠? 지표면의 성질을 닮을 거예요.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니 어때요? 공기는 기온이 높아지고요. 바다니까 어때요? 습도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다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지더라 라고 써주면 아마 될 것 같네요. 2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 겨울과 여름의 특징적인 날씨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각각 쓰고 두 계절의 날씨 특징을 그 기단의 성질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자, 겨울에는 팁에 써져 있네요.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영향받고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고요. 그 날씨의 특징은 시베리아 기단은 어떻죠? 춥고 건조하죠? 한랭 건조할 거예요. 북태평양 기단은 어떻죠? 고온이고 다습하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거예요. 그걸 써주면 될 것 같네요. 자, 3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의 정체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전선을 형성한 두 기단의 이름을 쓰고 이때 우리나라 날씨는 어떠한지 서술하시오. 자,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한테 형성이 되어졌어요. 자, 이게 뭐죠? 장마죠. 이 장마는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서로의 세력이 같을 때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죠. 자, 그러다가 이게 초여름에 발생하고 그러다가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 여름이 들어갈 때는
북태평양 기단이 확 밀고 올라가서 우리나라를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여하튼 이 두 기단의 이름은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고 우리나라의 날씨에 어때요? 오랫동안 비가 오도록 하는 장마를 형성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온과 날씨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로써 완료되어졌네요. 자, 우리 몇 가지 이 문제들에 대한 숙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내용들이 잘 머릿속에 남았는지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첨부에다가 숙제를 같이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그 첨부에 있는 숙제를 푸시고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쌤한테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쌤이 채점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보고서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느라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 그 앞에 배웠었던 화학식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든가 혹은 다른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든가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